안녕하세요.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잡스의 창업 멘토링입니다.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알아볼 주제는 동업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. 동업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? 주위에 누가 동업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죠. 신잡스 저 또한 동업을 좀 뜯어 말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.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는데요. 저 신잡스도 2011년, 10년, 11년인가? 그때 처음 동업을 시작해서 한 2년 반, 3년 정도 동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았던 순간 베스트 3 안에 그 시기가 들어갑니다. 동업하다 결국 저도 동업을 때려쳤고요. 제 주위에도 동업하다가 망하신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업해서 성공하신 분이 제 주위에는 일단 없어요. 저도 동업하기 전에는 뭐 좀 잘 서로 배려해가면서 서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, 남들이 안 됐다고 나라고 안 되겠어? 약간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. 제 에피소드와 함께 동업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3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업하면 싸웁니다.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요. 진짜 싸우다 지칠 때까지 싸우고,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회복되면 또 싸웁니다. 특히 동업이 이제 친구 사이거나 아니면 거의 좀 대등한 친한 사이일수록 많이 싸우는데요. 보통 동업을 2명이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. 2명이서 싸우겠죠. 동업하시는 분들 2분이 만약에 좀 합리적인 성격이면 괜찮을 텐데, 한 분이라도 고집이 세다라고 하면 그 의견은 거의 평행선을 계속 달리게 됩니다. 홈페이지에 하나 올릴 때도 싸우고, 배너 하나 만들 때도 싸우고, 가격 책정할 때도 싸우고, 배송 방법 때문에 싸우고, 택배사 선정 때문에 싸우고, 그냥 싸울 일 천지거든요. 제 경험 빗대 보면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한 거고,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 그런 일 때문에 싸울 때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. 그 일로 또 왜 넌 사과를 안 하냐, 이런 식으로 한 20분 싸우다 보면 약간 멍해지면서 이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? 내가 잘못했나?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쯤에 그 바이크 용품 전문 쇼핑몰을 2살 어린 친한 동생하고 창업을 했는데, 그 친구가 조금 고집이 센 편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오프라인 영업,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업무, 그러니까 쇼핑몰 만들고 사진 찍고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. 사업 방향, 업무 분배 이런 걸로 사업 초기부터 엄청나게 싸워서 나중에는 이 싸우는 것들이 좀 지쳐가지고 또 사업 방향 가지고도 많이 싸웠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 수가 차면 광고를 조금 공격적으로 좀 집행을 해서 우리를 좀 알리자, 마진을 좀 적게 가져가도록 일단 좀 홍보를 하자라는 쪽이었고, 그 친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은 광고 집행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하자라는 쪽이었고요.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의견이 너무 답답해서, 아니 그러면 너는 사업할 생각이 있는 거냐, 너의 의견은 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그냥 일단 이렇게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된다,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사업가로서 좀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 당시 생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싸웠었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친구가 좀 사업적 감각이 없거나 조금 과감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, 아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광고비를 쓰자고 하니까 조금 급진적으로 느꼈겠죠.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도 약간 좀 희미해질 정도로 옛날 일인데요. 연예계에도 보면은 가수분들 중에 듀엣 분들 많이 계시죠. 보면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비치 2분이 굉장히 좀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분들 외에는 대체로 거의 다 해체 수준 밟은 것 같아요. 이분들도 어떻게 생각해보자면 동업이죠. 볼빨간 사춘기가 있죠. 그분들도 이제 2분의 불화로 인해서 해체한 걸로 나오는데, 이분들도 동업을 하신 거니까 이렇게 동업이 힘들다는 걸, 또 대부분 이렇게 싸워서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장사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싸우고,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싸웁니다. 본전 생각이라고 써놨는데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건 저도 느꼈던 감정인데, 여러분들 친구와 동업을 합니다.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. 사업 초기니까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할 수는 없겠죠. 당연히 여러분들을 좀 갈아 넣으셔서 사업을 좀 키우시려면 야근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텐데, 근데 같이 일하는 친구분이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나 좀 칼퇴할래, 주말에도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도 좀 자기는 쉬고 싶다고 안 나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친구가 힘드니까 그래 좀 쉬어라, 내가 좀 더 일하고 말지,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? 한두 번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다 보면 슬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전 생각이 납니다.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?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너무 억울한데,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어요.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랑 수익 5대5로 나누기 좀 아까워. 사람이라면 듭니다.
만약에 뭐 가족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건 아는 선후배건 이 본전 생각이라는 게 한 번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을 잘 떠나지가 않아요. 동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동업의 관계가 거의 끝이 나갑니다.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. 하루가 멀다고 매일 싸우시고 서로 막 본전 생각도 나고 하시다가 갈라섰습니다.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떨까요? 옛날처럼 다시 만나서 웃고 떠들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술 한잔도 하고 이럴 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? 제가 아는 바로는 또 저도 그랬지만 동업하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깨지신 경우에 이분들이 나중에 화해하거나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.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살 아래 동생하고는 동업이 끝난 뒤로는 이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동업을 하지 않았었다면 되게 좋은 형 동생으로 남았을 텐데 좋은 관계가 깨져버린 게 너무 아쉽거든요.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동업이 끝날 때쯤에 뭐 가지고 또 싸웠냐면 구질구질한데 동업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최대한 안 하려고 바닥만 깔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만 했거든요. 근데 저희가 나중에 너무 싸우다가 이 친구가 이 사무실을 나가게 됐어요. 저희가 너무 싸워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니까 나중에 페인트 칠한 걸 어떻게 못하니까 바닥에 붙은 타일 그 반은 내 거다. 그걸 내가 떼서 가져가겠다.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서로 좀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바닥을 떼어가진 않았지만 동업을 하면 감정이 이렇게까지 격해지기도 합니다.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이라면 정말 친했던 사이라도 나중에 보기는 좀 힘들겠죠. 동업을 하지 말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. 동업에 대한 해결책도 좀 알려드려야 될 텐데 첫째 해결책, 동업하지 마십시오.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죠. 여러분들께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아직 안 하신 거죠?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하지 마십시오. 동업을 했던 그 한 3년간의 기간은 저에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저는 동업을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2번째, 동업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받으세요. 여러분들께서 동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돈이 없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?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. 그러면 저 친구랑 5대5로 돈을 투자해서 해야겠다. 결론적으로 동업을 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.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니야 나는 일수요 부족해서 그래. 저 친구가 내 일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돈이 많으시면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.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동업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 동업하고 싶은 친구분 혹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투자를 받으세요.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데 요즘에 원체 저금리 시대죠. 좀 적금을 넣어도 아마 2% 이상 예금금리 주는 곳이 없을 겁니다. 여러분들 주위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를 들어 내가 한 2천만 원 필요하다. 그분한테 당신 은행에 요즘에 2% 받기 힘들지 않냐?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서 뭐 연 이율로 뭐 한 8%, 한 10%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정확히 문서로 뭐 차용증 혹은 뭐 투자 계약서 뭐 이런 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투자를 받는 게 낫습니다. 괜히 그분하고 동업하셔서 의상하고 한마디로 사람 잃고 돈 잃을 바에는 돈만 잃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. 동업하지 마시고 투자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동업해야겠다. 동업은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. 혹은 지금 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했다 또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걸 5대5 칼같이 하십시오. 돈 투자도 5대5, 시간 투자도 5대5, 세금도 5대5, 사업자 등록증상의 공동 명의, 공동 대표도 꼭 하시고요. 업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분이 업무 시간 정확히 칼같이 정해서 정확히 그 시간에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전 생각이 안 납니다. 무조건 5대5로 하시고 평소에 말이나 의견 개진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하셔야 되고요. 가급적 동업을 하시기 전에 그분의 성향을 좀 보세요. 그분이 만약에 굉장히 좀 외골수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다, 고집이 세시다라고 하시면 가급적 동업을 추천해드리진 않고요. 평소에 봤더니 조금 합리적인 성격이다, 그러면 동업해도 좋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. 그분의 성격 꼭 파악하시고 꼭 동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모든 것은 다 공평하게 5대5로 하셔야 된다는 점, 동업의 지옥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
동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신잡스의 창업 멘토링, 동업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. 오늘은 동업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16년차 비즈니스 전문가 신잡스의 창업 멘토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